아르헨티나로 향하던 FA50 방향을 틀어 캐나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RTPS로 날아가다. 영국 FA50이 껄끄러웠나?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30일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즈는 영국산 부품 6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로 FA50의 아르헨티나 수출이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10월 30일 잠깐 시간을 내서 해외 외신을 검색하다가 제인즈의 이 기사를 얼핏 봤었는데요.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려고 기사를 클릭했지만 10월 30일 당일에는 계속 오류 메시지만 뜨면서 기사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 나온 기사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잘못 나온 기사가 아니었네요. 이 기사가 국내 언론에 소개되자 평소 FA50 파이팅 이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엔진과 항전 장비는 미국산이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산인 FA50이 이렇게 영국산 부품 때문에 수출까지 금지될 지경인데 이런 FA50에 무슨 국산 전투기 타령을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일단 FA50에 많은 해외 부품들이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영국 정부에 의한 수출 금지 조치처럼 수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언제든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록 FA50 창 정비가 가능해져서 100%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90%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동시에 FA50은 해외 부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아니다 라는 비난에 대한 이런 반론 제기도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전투기라도 100% 자국 부품만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없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 제조업에 있어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T50과 FA50이 해외에 총 64대 금액으로는 3조 3천억 원치나 팔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신력을 인정받은 해외 부품들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사가 만든 그리펜도 이러한 개발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어째서 카이가 이번 사건처럼 영국에 의한 수출 금지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진출을 생각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지에 수출을 해왔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먼저 2020년 11월 3일 디펜스블로그.com이 게재한 FA50 캐나다 수출에 관한 기사를 먼저 번역해본 이후 아르헨티나의 공군 상황과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저지른 외교적 결례 그리고 일부 군사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FA50 도입 가격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International Test Pilot School ITPS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전투기 FA50을 전술 훈련기 및 모의 훈련에 사용하는 가상적기로 도입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ITPS가 배포한 뉴스에 따르면 ITPS는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에어로 L39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체로서 대한민국 카이가 만든 FA50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 체코 보도초디사가 제작한 에어로 L39는 지금까지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에서 전술 훈련기와 모의 훈련에 사용되는 가상적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내에 설치된 국제 비행 전술 훈련 센터 ITTC는 전투기 전술 입문 FLIT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 개량된 항공 전자 기능을 갖춘 에어로 보도초디 L39 편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의 회장 조르지오 클레멘티는 대한민국 카이가 만든 FA50은 정말 뛰어난 기체입니다. 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FA50 파이팅 이글이 보여주는 우수한 전반적인 성능, 뛰어난 비행성 및 임무 수행 능력은
이 전투기를 전술 훈련기 및 모의 훈련에서의 가상 적기 임무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ITPS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L-39 편대를 대체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리 유지 관련 엔지니어링 및 물류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체인 카이가 직접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도 FA-50 파이팅 이글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가성비 뛰어난 효율적인 운영을 장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FA-50 파이팅 이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분야 최고의 전투기이며 대한민국의 카이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ITPS는 테스트 파일럿 및 비행 시험 기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시한다. ITPS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공군과 민간 업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성 높은 비행 시험 훈련을 제공해온 유서 깊은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ITPS는 군용기에 대한 프로젝트 최종 평가를 위해 군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2020년 11월 3일 디펜스블로그.com이 게재한 FA-50 캐나다 수출에 관한 해외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군 전력은 무너진 경제력을 감안해서 생각해봐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제대로 가동이 가능한 전투기가 거의 없을 정도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클랜드 전쟁으로 앙숙이 된 영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으로 인해 미라주, 그리펜 등을 도입하여 공군을 재건하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도는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FA-50 도입 시도마저 영국의 방해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말이죠. 아르헨티나 공군이 FA-50에 대해 큰 관심을 뒀던 이유는 고등훈련기 T-50의 판매량보다 전투기 형태인 FA-50의 판매량이 훨씬 더 높은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캐나다 소재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ITPS가 차기 보유 기종으로 FA-50을 선택한 이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양성학교 ITPS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국제 비행 전술 훈련센터 ITTC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TTC는 자국에서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할 수 없는 나라들을 대신해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ITTC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술 입문훈련 Lead in Fighter Training, LIFT, 고등 제트기 훈련 Advanced Jet Training, 무장 및 전술 훈련 Weapons and Tactics Training, 야간 작전 훈련 Night Operations Training, 전자전 훈련 Electronic Warfare Training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 파일럿 양성기관에서 고등훈련기인 T-50이 아닌 전투기 파생형 FA-50을 훈련기체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훈련기로 쓰이는 T-50은 훈련기로서는 지나치게 고사양이고 다소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어차피 충분한 초음속 전술기를 확보한 나라에서는 전술기로 본격적인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기에 높은 성능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평균적인 성능의 기체면 충분합니다. 이런 훈련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TX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T-7A 레드호크였죠. 하지만 보잉은 이렇게 만든 T-7A로 경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초부터 설계 개념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 반대로 초음속 전술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 고성능 훈련기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훈련을 해봐야 실제 조종할 수 있는 전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예산 국가들이나 반군 정도만 상대하면 되는 저강도 분쟁 국가들에게 있어 경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은 여러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기체입니다. 훈련기로서는 지나치게 고사양이라는 약점도 실전 전술기로 사용될 때는 오히려 우수한 성능이라는 장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학교 회장 조르지오 클레멘티도 지적하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 뛰어난 비행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지닌 덕분에 전투기로 사용하면서도 전술 입문 전투기 FLIT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바로 FA-50 파이팅 이글이라는 뜻입니다. FA-50의 뛰어난 공대지 공격 능력은 바꾸어 말하면 뛰어난 공대함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되면 곧 FA-50에도 장착 가능한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의 소형 버전이 FA-50을 위해 개발되고 있듯이 말이죠. 지금까지 고민이었던 FA-50의 제한된 공대공 능력도 대한민국 공군이 FA-50 블락 20 업그레이드를 진지하게 고려함에 따라 곧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이런 FA-50 8대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파일럿들을 양산해 내면서 공군 전력을 강화시키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저지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태클도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카이는 영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거래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아예 국산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아르헨티나가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FA-50 구매를 취소하고 싶어 하던 차에 영국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부 국내 언론에 의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영국의 수출 금지 요청 서한을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한 이가 바로 아르헨티나 아구스틴 로시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략 물자 구매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개인 SNS에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돌발 행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동시에 국제 관례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FA-50 같은 전략 물자 수출에는 카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매우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며 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FA-50 파이팅 이글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FA-50 수출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2019년 7월 25일 KKMD 74마로 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FA-50 한 대당 가격이 200억 조금 넘는 비상식적인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댓글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 군사 전문가 한 분도 같은 의견을 내셨죠. 카이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서 실적을 올리려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수출되는 FA-50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같은 전문가가 제작한 2020년 4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FA-50 8대의 가격이 대당 1억 달러, 한화 1130억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불가리아가 미국 F-16B 8대를 도입하면서 대당 6,400만 달러, 한화 720억 정도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일부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객관적으로 FA-50 파이팅 이글의 성능은 중장거리 공대공 무장이 적용되는 블락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F-16CD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F-16의 최신 버전인 F-16B보다 무려 400억이 비싼 가격으로 FA-50을 판매하려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카이가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FA-50이 F-16B보다 비쌀 수가 없다는 전제는 밀리터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외 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 앤 시큐리티 모니터가 2020년 4월 3일에 게재한 기사를 보면 서두 부분에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가 8대 F-16B 블락 70를 5억 1,200만 달러에 구매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격은 순수 기체 도입 가격과 프로그램 비용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라고도 불리는 프로그램 비용은 순수 기체 도입비에 파일럿 교육비부터
각종 무장, 물류 지원 등 모든 부수 비용이 다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카이가 8대의 FA50 가격으로 요구한 8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9,800억이라는 금액은 바로 이 프로그램 비용을 뜻합니다. 문제 영상에서 해당 군사 전문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F-16B의 5억 1,200만 달러라는 가격이 프로그램 비용이 아닌 순수 기체 도입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디펜스 앤 시큐리티 모니터가 2020년 4월 3일 게재한 기사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불가리아가 F-16B 구매에 있어 미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가격, 즉 프로그램 비용이 12억 5천만 달러, 한화 1조 4,1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프로그램 코스트로 비교해보면 F-16B가 FA-50보다 대당 560억이 더 비싼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 국무부가 불가리아 정부에게 원래 요구했던 프로그램 비용이 무려 16억 7,300만 달러, 한화 2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F-16B와 FA-50 사이의 프로그램 가격은 전체적으로 5천억 이상의 차이가 더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오해의 발단은 국내 언론 기자가 전투기 도입에 있어 프로그램 비용과 순수 기체 도입 비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해외 기사를 번역했고, 해당 전문가는 그 기사를 별다른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FA-50의 가격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고요. 혹시 앞으로라도 FA-50의 도입비가 소개될 때는 프로그램 비용인지 아니면 순수 기체 도입 가격인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